안녕하세요. 공부도 게임처럼 1구 다섯 번째 강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로 돌아왔습니다. 강의 업로드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기부 작업 때문에 선생님은 방학 때도 계속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자주 업로드를 생각한 것만큼 일주일에 3번을 원래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렇게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기출문제 문제집으로 이 알려준 것들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중점을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강의를 목 빠지게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능 그 채권 지문 풀어라고 했었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고 나와 있죠. 중심 내용 파악하기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내용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을 이런 비문학 지문을 읽고 나서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 읽어보시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채권이라는 지문을 가지고 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훈련하고 연습해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유의미하다. 네, 라고 써놨는데요. 자,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또는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능이랑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라. 머리가 좋아지는 훈련을 해라. 뭐 피아노를 쳐라. 두뇌 훈련을 해라. 문제적 남자를 봐라.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책도 덜 읽은 상태고 머리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가정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어떤 지문을 가져와서요. 그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 번. 한 번, 이거 한 번, 두 번으로 바로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이거를 1000번 해도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근데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하게 돼야 글을 읽는 능력이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훈련을 해볼 수 있어요. 본인이 별로 그다지 진짜 많이 못한다. 내가 한 8등급, 7등급 나오고 목표는 한 3등급 이하, 4등급 정도다. 3등급 정도다 하는 친구들은 1단계, 2단계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가겠다. 3등급 이상을 받아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3, 4단계까지 하셔야 됩니다. 뭔지 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중심 단어의 조합입니다. 문단 한 문단을 읽고 여기서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찾는 겁니다. 보통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 이 사람 글쓴이가 가장 힘주어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밑줄 치고 이걸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거죠. 3, 4단계가 실질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단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내 말로 재구성한다. 내 말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글로 써보는 거. 이게 3단계고 4단계는요. 정답이랑 비교하고 잘못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보기. 내가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답에는 여기에 중심 내용이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 두 개하고 비교해서 가지고 같으면 잘 파악했구나. 잘 파악을 못했으면 왜 잘 파악하지 못했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을 보고 한번 어떻게 중심 내용 파악해야 되는지, 훈련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시는 겁니다. 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구나.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자, 이걸 중심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단 1단계로 정리해 보시면 1단계 1문단 1단계는 채권, 채무, 급부. 2단계로 중심 내용 정리해 보시면은 저는 이 문장을 뽑고 싶고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한다. 자, 3단계 해볼게요. 3단계는 나의 말로 정리하는 거라고 했었죠. 저는 이 2단계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이 2단계 문장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거예요. 채권, 채무, 급부의 정의와 관계라고 정리할 겁니다. 4단계는 여러분들 나중에 해답을 봐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읽고 그 다음에 또 1, 2, 3단계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오시면 항상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not A but B에서 but B가 중요하다는 거.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의 효력으로 이런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계약이란 하면서 또 나오고 있죠.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예약에다가 지금 어프로스트로 따옴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왜 따옴표를 했을까? 따옴표는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려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저베이션 그 예약이랑은 약간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딱 나오죠. 그 뒤에서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 법적 관점에서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약이 해당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대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역시 두 번째 문단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가 선생님은요. 뭐야? 예약이었습니다. 그냥 예약 이렇게. 2단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적는 건데 그 문장은 이거였죠. 예약의 정의.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제한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자, 3단계를 그러면 나의 말로 재구성할 건데 이거는 다른 내용들을 활용해서 재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 예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약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이 예약이 어떤 때 사용되는지가 가장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볼게요.
계약 확보의 권리를 위해 쓰이는 예약. 그리고 이 예약은 어떻다?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1, 2문단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1, 2문단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요약해 봤고, 여기까지 1, 2문단, 2문단을 합쳐서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채권이에요, 예약이에요. 예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1문단은 화제를 제시할 뿐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범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 문단에 있는 3문단 그리고 4문단, 5문단, 4문단, 5문단이죠? 네, 이 4, 5문단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1, 2, 3단계, 1, 2, 3단계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4단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심 내용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는 목적인데 1단계, 2단계가 가장 기본적이다. 중심 단어를 찾는 거하고 중심 내용을 찾는 거, 밑줄 긋는 거, 이 두 가지가 1, 2단계고 3단계는 내 말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뭐가 중요한지를 취사 선택해서 내 말로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4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숙제는 당연히 정해졌겠죠? 3문단, 4문단, 5문단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댓글로 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